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 1월 10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4시가 좀 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제5편이죠. 네, 계속해서 패턴과 차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주석을 좀 연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로는 한 173페이지 정도까지 패턴과 실패 사유들도 상세하게 설명이 좀 나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더 추가된 패턴들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이중 바닥형 모양이 있습니다. 네, 전 저점보다 그 이후 저점이 오히려 하락을 하는 모습에서 여기 그 W 패턴 모양처럼 이중 바닥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매수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이 부분에 돌파하는 구간에 매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중 바닥형 모양이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모양 위에 모양이 있고 오르막 모양 뭐 등등 해서 평평한 모양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름들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 중에서도 제가 좀 이따 다뤄드릴 거는 사실 평평한 모양 정도 하나 더 다뤄드릴 예정이고 그 나머지 모양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자세히 나와 있지만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는 차원에서라도 너무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설명을 전에 모양들이 한마디로 좀 공통되는 부분이 많고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입을 해보셔도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세한 설명 부분을 다 외우시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컵 패턴 모양에서 이 컵의 여기 상승 여력이 또 30%는 통상적으로 나온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20%뭐 15% 오른 종목은 제외되느냐 뭐 이렇게 세밀하게 다 따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이 컵 패턴 모양 중에서 이 하락 구간이 뭐 50%나 뭐 70%뭐 이렇게까지 하락을 하진 않으니까요. 네, 많게 하락을 해봤자 30% 정도까지는 뭐 그 이상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좋은 모습은 뭐 15%에서 20% 이내에 뭐 조정이 나오고 뭐 많아봤자 뭐 30% 이상이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은 가지고 가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컵 모양이 그러니까 너무 심한 뭐 70% 하락, 뭐 50% 하락 이런 느낌은 책에서는 좀 배제하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은 배제하면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되겠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실전 사례에 대해서 직접 비교를 해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밖에 다른 패턴들은 다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 패턴들을 외우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도 제가 이 책을 처음 읽고 나서도요, 상당히 그 직접적으로 사례를 막 대입을 해봤었어요. 막 그림을 맞춰보는 게 재밌어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수급인데요. 네. 이 수급에 대한 패턴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선은 그 수급에 대한 모양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면서 매매의 중요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두산 인프라코어를 제가 지금 현재 검색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일단 종목을 매수를 한번 연습을 해볼 때 주식 노트에서는 당연히 캔슬리 법칙에도 나와 있지만 시장의 방향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장의 방향성에 뒤처지지 않는 업종이어야 되고, 네, 세 번째는 당연히 뭐 실적, 기업의 실적을 보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시장은 그 2017년 12월 말에 지수가 조정에
폭에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상승을 좀 하고 있으니까 마켓에 대한 방향성은 일단은 좋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업종은 2017년에 이 회사가 제가 직접적으로 또 재무제표를 드리면서 상장기업 분석을 해보는데요. 우선은 이때 ROE와 EPS가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크게 성장을 못하고 뭐 갇혀 있는 모습이었죠, 박스권에. 네,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러면은 또 ROE, EPS가 엄청나게 우상향을 해도 모든 종목이 당연히 100%는 적용이 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느끼시면 되는 거고, 대신에 이 두산 인프라코의 그 업종의 소외가 있었겠죠.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자면요. 상장 기업 분석을 보시자면 두산 인프라코는 코스피 기계라고 써져 있죠. 2017년에는 제가 업종 지표를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3111 업종 지표 창을 보시면 여기 기계라고 돼 있는데, 기계를 클릭만 이렇게 해보셔도 업종 지표에서 기계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기계에 대한 지금 현재 업종의 지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눈에 바로 띄실 거예요. 2017년에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네, 기계는 이렇게 조금씩 우상향을 하는, 천천히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수급이 좋아지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좋은 모습이 최근에 나왔지만, 전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에서 네, 제 기억으로는 한 2분기까지 실적이 크게 상향을 했지만, 여기가 이제 6월 달이라고 하면요. 1, 2분기가 여기 있고 3, 4분기가 여기 있잖아요. 네, 이때까지는 크게 우상향을 했지만 실적이, 이때 이 연속 두 분기는 좀 실적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바로 주가에서 반영이 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2018년 예상치의 실적들은 1, 2분기는 2017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우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보다 주가가 미리 선반영된다는 측면에서 한 이 구간대부터는 좀 집중적으로 이 종목을 좀 관찰을 해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 구간에는 11월 말부터죠. 11월 말부터는 지수가 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매매를 좀 피했다가 다시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실전 사례를 한번 대입을 해본다는 측면에서는 우선은 이런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딱 보신다면요. 어떻게 보면은 두산 인프라코 자체적으로 컷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양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컷 모양이 여기서 이제 상승을 했고, 다음에 이제 컷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죠. 네, 근데 컷 모양이라는 것 자체가 어, 여기서 이렇게 바로 들어가도 되는 거거든요, 모양이. 근데 여기서 그러면 보시면 하락을 하지는 않고, 주가가 하락을 하지는 않고 종가가 계속적으로 조금씩 상승을 하는 모습에서 매물대가, 수급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매물 출회가 이루어지고 더 이상 매도에 대한 부분에, 매도 세력에 대한 부분에서 거래량이 좀 감소를 확실히 해준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보시면 그만큼 거래량은, 평균 거래량을 계속 유지하면서 감소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고, 모양은 제 생각에는 주간적으로는 좀 세기형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손잡이 모양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를 좀 할 수 없었던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그 이후에 보시면, 사실 그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 이제부터 나온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이제 나와서 여기에서 매수가 가능했던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책에서는 10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빨간색이거든요. 네, 파란색이 지금 20주 이동평균선을 제가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40주 이동평균선이 파란색이고, 이렇게 제가 선을 그어드린 모양이 10주 이동평균선 모양이고, 책에서는 이 손잡이 부분의 모양이, 손잡이 부분의 이 패턴의 모양이 10주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이 모습은 10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이렇게 손잡이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정확한 컷 패턴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는 사실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래서 이런 모양을 정확하게 꼭 어떤 절대값인 것처럼 대입을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뭐 무조건 그러면 안 해야 됐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보시면 상당히 그래도 정확한 패턴, 여러 패턴들에서는 그런 좋은 매수 자리가 나오거든요. 우선은 아까 보셨다시피 그 해당 업종도 좋은 지금 수급 현상과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 이 종목 자체가 분기별 실적만 지금 보여드리자면요. 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뭐 말씀드릴 필요 없이 우상향을 하고 있고, ROE 자체적으로도 네, 1, 2분기 연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EPS 자체적으로도 206에서 264, 377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수가 되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되게 적합한 시기가 나오겠죠. 최근에 주가 조정 이후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컷 패턴의 지수가, 한마디로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컷 패턴이 만들어진다.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컷 패턴의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 대신에 이제 10주 이동평균선 이하에서 형성이 됐다는 것이 좀 아쉽지만, 반면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 이 가운데 부분에 이 꼬리가 좀 달린 모습인데요. 네, 이 꼬리의 끝을 연결한다면 이런 모습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고 다시 또 하락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이중 바닥형의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거를 제가 주간 차트 말고 일간 차트로 보시면 좀 더 명확하거든요. 네, 최근에 있었던 모습이 이중 바닥형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 바닥형에는 제가 이 부분이었죠. 매수 타이밍이. 네, 이 구간의 매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그래서 그 패턴들에 대해서는 사실 컵이 아니라고 해서 매수 불가 사유에서 꼭 제외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10주 이동평균선, 한마디로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여러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도 이중 바닥형보다 조금 하루 전이었죠, 바로. 매수 타이밍이 충분히 나왔었고, 그 다음 날도 매수 타이밍이 적합했던 모습이 나왔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또 전전 고점인 그 만원 좀 이하 선이었죠. 9,900원 선에 또 추가 매수도 가능했던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만큼 수급이 나와줬는데,
이 컵 패턴이 그 전 쐐기형이랑 달랐던 것이 어, 이 부분이었죠.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계속적인 어떤 추이를 보이지 않고 컵의 손잡이든 이중 바닥형이든 정확하게 매물 출의 과정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정확한 모습이. 그래서 이 구간의 거래량이 확실히 말라주면서 이 전 그러니까 그 최전 이제 저점이 이 저점이 이 직전 저점을 하회하지 않고 잘 바닥을 형성을 했던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예, 손잡이가 달린 컵 모양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이 두산 인프라코어랑 삼성 엔지니어링은 기간에 지금 현재 기간 외인의 양매수가 되게 눈에 띄게 나와주고 있죠. 네, 이 모양도 지금 현재 주간 차트를 계속 보시고 계신데요. 네,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던 모습의 모양이 한 번 더 매물 소화 과정을 겪었고, 예, 매물 출회 이후에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죠. 예, 정확한 매물 소화 과정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확실히 더 고성장을 하는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업종들의 변화와 그 시장 방향에 따라서 또 종목이 또 실패를 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매수 포인트로 한번 주식 노트에 적어 보면서 다음부터 이 매매 추세가 또 어떻게 변하는지 또 어떤 이동평균선의 영향을 받고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기간 외인에 대한 리더의 움직임을 포착하라라는 부분에 수급 현상도 정확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으면서 개인 수급은 또 현저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개인 물량을 양매수가 잘 받쳐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이상적인 모습이 확실히 나오고 있죠. 삼성 엔지니어링 또한 실적은 상당히 좋은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상치조차도요. 네. 그리고 이번 시간의 끝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평평한 모양인데요. 평평한 모양은 우선 실전 한번 사례를 한번 봐보면서 SKC 코오롱 PI입니다. 제가 한번 사례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SKC 코오롱 PI고요. 네. 과거에 이제 그 평평한 모양이라는 것 자체가 이 책에서 나와 있기로는 컵 패턴과 뭐 손잡이가 다시 달린 접시 모양, 뭐 아니면 뭐 이중 바닥형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바닥 구간에서 나타나는 패턴들이거든요. 네, 그런 구간에서 음,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은 정확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달린 컵 모양을 이런 식으로 그려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전고점을 또 돌파하는 구간,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고 그 전에 매물 소화 과정 이런 구간을 거쳐서 이런 구간대에 잘 매수가 됐던 종목이 상승을 하고 주가가 대략 한 20% 정도 오르면요 나타나는 형태라고 합니다. 평평한 형.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례를 적용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를 한번 찾아본 것은 여기거든요. 네. 한 대략 그 2017년에 죄송합니다.
매수가 좋았던 적합했던 그런 구간대 고점부터 한 대략 2-30% 정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형성이 된다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한 30% 정도 성장이 된 상태에서 평평한 모양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입니다. 이렇게 당연히 적어도 이제 한 5-6주간에 매수가 바닥 구간에 매수가 진행이 되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한 20% 정도 상승한 구간에서 세 번째로는 한 5-6주 최소 5-6주의 기간 동안 아주 좁은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거죠. 횡보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평평한 모양이란 말 그대로요. 네. 그래서 조정을 받아도 한 15% 이상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이제 그 상승 구간 중간에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인 것 같아요. 이 구간에 평평한 모양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평평한 모양을 전고점을 깨고 올라가는 구간에 또 추가 매수가 적합한 기간이 아니었을까.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추천드린 7월 5일이었거든요. SK시코롱 PI 7월 5일을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도 대표 애널리스트님이 설명하신 종목 설명과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요. 그만큼 저희가 이 구간의 매수를 진행했었던 이유가 되겠죠. 네.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 구간에 U자형 패턴이라든지 뭐 이중 바닥형이라든지 손잡이가 달린 접시 모양이라든지 이런 구간을 1차, 2차 매수할 좋은 구간을 놓쳐도 계속해서 주가 차트를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 이유들이 이런 평평한 구간에 중간에 이제 이런 특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가 차트를 계속 주목을 해라. 그러면 평평한 모양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매수 기회를 발견할 것이다. 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사실 저는 죄송합니다. 정방형, 이 책에서 나와 있는 그런 모양들과 좀 비슷해서, 네,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거고, 네, 비슷한 모양과 제 주관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은 설명을 좀 안 드리고 네, 넘어갔었고요. 한 가지 더 예를 드리자면 여기였죠. 예, 셀트리온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좀 몸통으로 따져 보면 사실 이런 구간들이 평평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르막 구간이라고 해서 오르막 구간은 이제 10주 이동 평균선을 이런 식으로 한 3번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그 10주 이동 평균선을 되돌아가는 자리의 매수 자리랑 설명이 비슷해서 이것도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겁니다. 이것도 10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있다면 셀트리온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좋은 수급으로 모양이 형성이 됐고 매수가 충분히 좋았던 자리들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10주 이동 평균선에 이격도가 가까워지면서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도 터치하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죠. 최근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오르막 모양처럼 계속 이렇게 나오는 사례로 또 예를 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셀트리온 자체가 그래서 오르막 모양으로 또 하나의 예를 드려볼 테니까 한번 직접 책을 읽어보시면서 잘 기입을 해놓으셨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 회원님들과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약세장에 진입을 할 때, 전량 매도를 할 때나, 현금을 상당히 많이 보유할 때가 있죠. 그런 구간에 매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는 구절인 것 같아서 끝으로 제가 17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현명한 투자자일수록 약세장을 조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세장을 조심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력 있게 행동하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만일 당신이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초보자이거나 이 책에서 설명한 과거 사례를 통해 증명된 투자 전략을 처음 봤거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책을 읽고 있는 시기가 약세장이 막 시작된 초입이거나 약세장의 한 가운데라면 주가 패턴에서 매수 지점을 잡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약세장에서 한마디로 매수를 하지 말자는 것이죠. 약세장에서는 신고가를 경신한다고 해서 절대 매수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 실패한다. 주가 패턴이 앞서의 패턴에 비해 더 깊고 느슨하며 기간도 오래 걸릴 때가 있다.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모양이 그렇다.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모양이 제가 저번에는 세 번째 모양이라고 해서 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꼭 100%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언급되고 있네요. 이 세 번째, 네 번째 모양이라는 것이 이렇게 모양들을 이렇게 하나, 둘, 셋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세 번째, 네 번째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손잡이가 쐐기형이거나 느슨하고 깔끔하지가 않다. 시장이 조정 국면에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손잡이가 컵 아래 부분에 걸쳐 있다. 뭐 이런 모양이죠.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손잡이 자체가 컵 아래 부분에 걸쳐 있다. 모양의 바닥을 치고 신고가를 향해 상승하면서 손잡이도 만들지 않고 V자 모양을 그린다. 어떤 주가 패턴은 상대적 주가 강도가 하락하는 소외주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주가 패턴은 거래량이 늘어나야 할 때 오히려 줄어들거나 매주 주가의 등락폭이 더 커지기도 한다. 그만큼 약세장에서는 어렵죠. 그리고 등락폭이 커진다는 것이 이번에도 저희가 확실히 확인했었죠. 주도주들의 특성들은 쉬고 있을 때 조금 생각보다 소형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잡주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급등락이 크게 나왔던 부분을 이번에 실질적으로 회원님들이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런 경우에 모양을 형성하고 신고가를 경신하더라도 작동하지 않는다. 타이밍도 틀렸고 주가 흐름도 잘못됐다. 주가와 거래량의 패턴이 실패하기 쉬운 거짓 모습이라는 말이다. 시장 전반이 약세로 돌아섰다면 이제 팔아야 할 시점이다. 주식을 100% 현금화한 뒤에 후일을 기약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공부하라. 어쩌면 그리 오래지 않아 모든 뉴스가 끔찍스럽게 들려올 때 비로소 겨울은 다 지나가고 새로이 엄청난 강세장이 불쑥 찾아와 활짝 피어날 것이다. 여기서 설명한 실전 투자 기술과 이미 입증된 원칙들은 몇 번이고 경기 순환이 반복돼도 여전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설명 드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더 핵심적인 내용을 토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